기원전 8세기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곳에 다른 도시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생사를 국가가 결정하고 7살 아이를 집에서 떼어내 병영으로 보내는 나라. 전쟁에서 죽는 것은 명예고 살아 돌아오는 것은 수치인 나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군사 국가 스파르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그리스 세계는 수백 개의 작은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와 철학으로 유명했고 코린트는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달랐습니다. 스파르타는 라케다이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에우로타스 강 유역의 척박한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메세니아라는 비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43년부터 668년까지 스파르타는 두 차례에 걸쳐 메세니아를 정복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복한 메세니아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수가 스파르타 시민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노예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스파르타를 극단적인 군사 국가로 만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원로들이 있는 검사장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레스케라고 불리는 이 장소에서 5명의 원로가 신생아를 검사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원로들은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한지 면밀히 살폈다. 만약 허약하거나 기형이 있으면 아포테타이라 불리는 타이게토스 산 절벽 아래로 내던졌다. 이것은 잔인한 풍습이 아니라 스파르타에서는 법이었습니다. 국가는 강한 전사만 필요로 했습니다. 약한 아이를 키울 자원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아이들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7년 동안만이었습니다. 7살이 되기 전까지 스파르타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리스 도시들과는 양육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과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면 혼자 어두운 방에 가두었고 음식을 가리면 굶겼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면 방치했습니다. 약함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스파르타 여성들도 강했습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에서는 여성이 집 안에만 있었지만 스파르타 여성들은 운동과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건강한 어머니가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7살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년들은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했습니다. 아고게, 스파르타의 국가 교육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원전 650년경 입법자 리쿠르고스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7살이 된 소년들은 집을 떠나 군영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이었고 거부하면 시민권을 잃었습니다. 소년들은 아겔레라는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각 무리마다 에이렌이라 불리는 20살 정도의 청년이 감독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년들을 가르치고 때리고 굶기고 단련시켰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두가 울었습니다. 집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면 매를 맞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스파르타에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아고게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달리기를 했습니다. 맨발로. 옷도 거의 입지 않은 채로 산과 들을 뛰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것도 훈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보리죽 한 그릇. 고기는 거의 없었고 맛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적게 주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전투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창 던지기, 검술, 방패 다루기, 대형 훈련. 실수하면 감독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변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간단한 식사 후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침대는 없었습니다. 갈대를 직접 꺾어와 바닥에 깔고 잤습니다. 스파르타의 교육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식을 훔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니, 허락이 아니라 권장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일부러 적은 식사만 받았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마을로 나가 음식을 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들키면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음식을 훔친 것 때문이 아니라 들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소년이 여우 새끼를 훔쳐 옷 속에 숨겼다. 어른들에게 들킬까 봐 여우가 배를 물어뜯는데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결국 그 소년은 내장이 찢겨 죽었지만 끝까지 들키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8살이 되면 더 잔혹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립테이아, 비밀 경찰이자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청년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검 하나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헬로트 노예를 사냥하라. 헬로트는 스파르타가 정복한 메세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으며 스파르타를 먹여 살렸지만 항상 반란을 꿈꿨습니다. 크립테이아 대원들은 밤마다 헬로트 마을로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강하고 건장한 헬로트, 즉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국가가 명령한 일이었고 법으로 보호받았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기록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헬로트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매년 헬로트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형식상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헬로트를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되면 정식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30살까지는 군영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스파르타 군인은 중장보병, 즉 코플리테스였습니다. 청동 투구, 가슴바지,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했고 원형 방패와 긴 창을 들었습니다. 무게만 30kg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전사들은 이것을 입고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련된 몸 덕분이었습니다. 전투 방식은 팔랑크스라는 밀집 대형이었습니다. 방패를 겹쳐 거대한 벽을 만들고 창을 앞으로 내밀어 적을 찔렀습니다. 개인의 용맹보다 집단의 규율이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대열을 이탈하면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전투 중 후퇴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스파르타 남성은 30살이 되어서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도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영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에만 몰래 집을 빠져나와 아내를 만났습니다. 들키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결혼식도 독특했습니다. 시신부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 혼자 두었습니다. 신랑이 몰래 와서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에 떠났습니다. 사랑이나 낭만은 없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오직 하나, 강한 전사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들은 다른 그리스 도시의 여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테네 여성들은 집 안에 갇혀 살았지만 스파르타 여성들은 바깥에서 운동했습니다. 달리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남자들처럼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 훈련했습니다. 다른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한 어머니가 강한 전사를 낳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여성들은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스파르타 땅의 40%를 여성이 소유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들을 전쟁터로 보낼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방패에 실려 돌아오든지, 승리하거나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호모이오이, 즉 동등한 자들이라 불렸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금이나 은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화폐는 무겁고 불편한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들은 시스티온이라는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왕도 일반 시민과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음식은 흑수프, 멜라스 조모스였습니다. 돼지 피, 식초, 소금으로 만든 죽이었습니다. 맛은 끔찍했다고 합니다. 한 외국 사절이 이것을 먹고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스파르타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겠다. 이런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지만 이 평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헬로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평등은 오직 스파르타 시민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헬로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수확물의 절반을 스파르타에 바쳤습니다. 헬로트들은 전쟁에도 동원되었습니다. 무장 노예로 전투에 참가했지만 승리에도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헬로트를 항상 의심했습니다. 반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464년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헬로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 헬로트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매년 헬로트에게 형식상 전쟁을 선포했고 크립테이아를 통해 위험한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강함은 헬로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군의 수를 200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실제로는 10만에서 30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레오니다스는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병과 약 7,000명의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향했습니다. 협곡은 좁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레오니다스와 그의 군대는 페르시아군을 막아냈습니다. 페르시아 군은 수천 명이 죽었지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에피알테스라는 그리스인이 페르시아군에게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포위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그리스군을 후퇴시키고 300명의 스파르타인과 700명의 테스피아 병사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페르시아군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레오니다스와 그의 전사들은 협곡 한가운데에 작은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창이 부러지면 검으로 싸웠고 검이 부러지면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 무기가 다 부서지자 이빨과 손으로 적을 공격했다. 레오니다스는 전사했고 스파르타인들은 왕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모두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후퇴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연시킨 시간 덕분에 그리스는 해군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테르모필레의 희생이 그리스를 구한 것입니다. 전사자들을 기리는 비문이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스파르타에 전하라. 우리가 명령을 지키며 여기 누워 있다고. 테르모필레 이후
스파르타는 그리스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다른 도시들을 지배하면서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쿠르고스의 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스파르타인들은 부자가 되었고 평등은 깨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 당시 스파르타 시민은 약 8,000명이었습니다. 기원전 371년 레옥트라 전투 때는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지진, 낮은 출산율이 원인이었습니다. 기원전 371년 테베의 장군 에파미논다스가 스파르타를 무찔렀습니다. 레옥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400명의 정예 전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치명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다시는 예전의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스파르타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스파르타의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일부 자치권을 허락했고 아고게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고게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스파르타는 일종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로마인들이 스파르타를 방문해 옛 전사들의 훈련을 구경했습니다. 소년들은 관광객 앞에서 매를 맞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고통을 참는 훈련이었지만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서기 396년 고트족이 스파르타를 침공했습니다. 도시는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비잔틴 시대가 되면서 스파르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의 유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전이나 건축물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사를 양성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사라졌지만 아고게의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의 군사 학교들은 스파르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프로이센의 군사 교육 시스템은 스파르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규율, 집단 생활, 육체적 단련. 나치 독일도 스파르타를 찬양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는 스파르타의 아고게를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인종주의나 정복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체제였습니다. 현대 군사훈련에도 스파르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 실의 기본 훈련 과정을 헬위크라고 부릅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극한의 훈련을 받습니다. 탈락률은 70%가 넘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아고게입니다. 스파르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훌륭한 전사 문화였을까요? 아니면 비인간적인 체제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스파르타의 규율과 용기를 칭찬합니다. 테르모필레의 300인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스파르타의 어두운 면을 지적합니다. 신생아 살해, 헬로트 학살, 어린이 학대, 평등도 허상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은 소수였고 대다수의 헬로트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도 남성이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스파르타는 예술도, 철학도, 과학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전쟁만을 위해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강했지만 그 강함은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왔다. 스파르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극단적인 교육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아이들을 기계처럼 만들면 그들은 기계가 됩니다. 창의성도, 개성도, 사랑도 사라집니다. 둘째, 군사력만으로는 문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스파르타는 강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테네는 약했지만
민주주의와 철학과 예술을 남겼습니다. 셋째,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어야 합니다. 스파르타의 평등은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수의 헬로트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쳐 개인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공동체를 위한 헌신 자체는 가치 있는 덕목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 둘 다 필요합니다. 오늘날 스파르타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 1만 명 정도의 조용한 곳입니다. 옛 스파르타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신전도, 궁전도, 원형극장도 없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돌로 기념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념물은 전사들 자신이었습니다. 2500년 전, 이곳에서 아이들은 7살의 집을 떠나 군영으로 갔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인간, 병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테르모필레에서 죽었습니다.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역사에 남았지만 그들의 고통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스파르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강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어도 괜찮은가? 오늘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세계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